대수학은 건축물 구조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어떻게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을까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건축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움과 견고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중심에는 대수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구조와 균형은 대수학의 방정식과 계산을 통해 설계됩니다. 작은 건물부터 높은 빌딩까지 대수학은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어 전체 구조를 지탱합니다. 건축이 기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축물의 형태 역시 이러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형태만으로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꽃처럼 펼쳐진 구조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바람에 흔들리기 쉽고 지지구조가 부족하면 무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는 처음부터 대수학을 바탕으로 수학과 공학을 함께 활용해 계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당들은 어떻게 그렇게 높고 안정적으로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12세기 이후 기독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고딕 성당은 높은 탑과 뾰족한 아치 구조가 특징입니다. 건축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했습니다. 이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정식으로 건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고딕 성당에서는 어떤 도형이 사용되었을까요? 정삼각형, 정육각형, 정십이각형 같은 도형이 창문과 회랑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와 컴퍼스로 그릴 수 있는 도형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3대 작도 불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대수학이 발전하면서 이 문제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둥과 벽이 충분한 힘을 버텨야 합니다. 이 힘은 방정식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건물 내부 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제한된 면적 안에서 거실, 침실, 주방, 욕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를 찾는 문제입니다. 즉, 대수학의 방정식을 활용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건축에서는 비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물의 크기와 형태, 벽과 바닥 구조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재의 양을 계산하고 공사기간과 인원, 장비 사용 조건 등을 변수로 놓아 전체 비용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대수학은 건축 설계뿐 아니라 비용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의 흐름에서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바람의 영향을 예측해 건물 설계에 활용합니다. 실제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양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래시계처럼 가운데가 잘록한 건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이나 일본의 고베타워 역시 이러한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적용되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분산시킵니다. 다만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안정성이 중요한 건축물에 주로 사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축과 대수학을 서로 다른 분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분야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균형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건축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고 대수학은 그 형태가 유지되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건축물은 결국 대수학과 창의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